추정 60분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또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60억 원대의 전세 사기가 또 발생이 됐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지만 전세 사기 굉장히 요즘에 많이 일어나죠. 예전에도 그랬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강남에서 부동산을 할 때도 뭐 한 100억대, 뭐 1억대 전세 사기가 뭐 발생되고 했거든요. 근데 수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를 일반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 뭐 직장인들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거의 전 뭐 재산, 모아놨던 종잣돈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TV에서 보니까 뭐 간호사인가 뭐 사회 초년생인 것 같아요. 네.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명도를 당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울먹거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굉장히 쉽다는 거. 전세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수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실무를 한 오래 이렇게 해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보통 중개하시는 분들이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수법 TV에도 나왔지만 굉장히 쉬워요. 하나의 집을 가지고 원룸이죠. 통상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를 가지고 사기를 치거든요. 아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원투룸 오피스텔 딱 수요가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계약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모르죠. 왜?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 30이 돼도 계약서를 쓸 때 부모님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정말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가르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정규 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치질 않아요. 몰라요. 사회에 나왔을 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경험을 안 해보니까.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부동산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필수 요소인데도 우리가 뭐 대학원을 나와도 부동산 계약서 쓰는 거,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치느냐. A라는 집이 있어요. 통상 원룸이죠. 뭐 투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광고를 냅니다. 요즘에 뭐 직방, 다방, 뭐 네이버 카페, 뭐 피터팬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온라인상으로 광고하는 루트가. 직거래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직거래에서 많이 사고가 나죠. 그렇게 해서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내면 요번에 이제 중개업자가 사기를 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집을 임대인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는 뭐 1000에 60 이렇게 월세 물건으로 받죠. 그렇게 받고 동일한 방을 전세로 새로 놓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게 가능하냐? 반문을 하시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어떻게 하냐? 통상적으로 좀 연세 있는 분들, 임대인을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내가 관리도 해주고 세도 잘 놔줄 테니까 저희한테 뭐 맡겨라, 의뢰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을 의뢰받아서 1000에 60에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한테 아까 뭐 직방이든 뭐 다방이든 그런 직거래가 됐든 뭐 어떤 수단을 해서 홍보를 합니다. 근데 시세가 한 1억 5천 되는 방을 1억 2천이나 약 한 1억 뭐 이렇게 광고를 내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원룸 임대인들은 전세로 거의 놓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세를 놓지 전세 원룸은 굉장히 귀해요. 그렇게 귀한데 시세보다도 저렴해.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혹하죠.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월세 나가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전세? 그래?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훨씬 절약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해서 접근을 하죠.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짜리 집을 1억 2천에 선심 쓰듯이 3천만 원 저렴하게 계약을 시켜준다고 하고 1억 2천에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보증금 1억 2천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인한테 1000에 60이지 않습니까? 임대인한테는. 그러면 1억 2천에서 1000만 원을 임대인한테 송금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 그러니까 월세 60만 원은 매달 넣어줘요. 그래봤자 2년 해도 1,5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 2천 받은 거에서 보증금 1,000, 나머지 한 1,500 정도 월세, 그래도 9,500 정도가 남잖아요. 그게 한 방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 20개가 되면 몇십억 대 사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주인이 왔을 때 임차인을 봐야 되겠다 하면 온갖 핑계를 대죠. 지금 계약서 다 사인하고 갔다. 저희한테 다 계약금까지 주고 갔으니까 그냥 서명하시고 가셔라. 통상 아파트는 되게 그런 절차를 중요시하지만 원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계약서를 많이 써요. 반대로 이제 임차인한테는 임대인이 집이 멀리 계셔가지고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상황이다. 연세도 있고 해서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써요. 그렇게 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1000에 60으로 놓은 줄 알고 있는 거고 임차인은 자기는 전세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전세 보증금 이제 만기가 되거나 이사 나갈 때 반환해 주세요 했을 때 사건이 터지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나는 월세로 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 먹고 사기를 치는 이제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추정 60분에는 그거예요. 18채의 원룸 주택을 가지고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요. 원룸 주택을 통건물을 매입을 할 때 은행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끌어서 받습니다. 최대한 많이 끌어서 받고 그리고 방들을 전부 전세로 다 돌리는 거죠. 이때도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요. 그래야지 대출이 좀 있어도 전세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매매가 플러스 알파가 수억 원이 돼요. 전세로 다 세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론은 이 집주인은 경매로 그 집을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받았죠. 대출 이렇게 해서 집 샀으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몇 억에서 많게는 몇십억이 남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18채가 되니까 수십억의 차익을 남긴 거죠. 결론은 고스란히 전세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순위로 은행 근저당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는 후순위, 계약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돼버리거든요. 인도명령 대상자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강제집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울먹거리면서 인터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조금이라도 그런 거를 알고 있다면 그런 집에 2, 3천이 싸다고 전세로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죠. 모르니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중개업자를 믿으니까 들어간 건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반드시 알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거를 알고 내가 수천만 원 열심히 저축해서 월세살이 끝나고 전세를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전세보증금 날려버리면 그 상실감 어마어마하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실무를 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주인인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도 확인하시고 반드시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다가 입금하시고 하시는 것 단순한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이런 사건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세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월세는 꽁돈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정말 싫어하죠. 전세를 너무 선호하니까 그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전세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다시 한번 찍는데요. 전세 사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당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전세는 2년 동안 4년 동안 내가 사는 만큼 내 돈이 그냥 묶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돈으로 집을 사시든가 집을 사실 여력이 안 되시면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돈이 있더라도 최대한 많이 받고 그 종잣돈을 만드셔서 그거를 또 다른 걸 투자를 하셔서 그 투자금으로 이자를 내든 아니면 월세를 사시면서 월세를 내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월급으로 월세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전세 자금으로 묶여 있을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아니면 월세를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거로 내가 사는 집에 월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전세 사기 당할 이유도 없고 왜? 전세를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좀 만드시고 좀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시 한번 전세 사기에 대한 영상을 찍었고요. 다시는 전세 사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치는 중개업자분들 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서민들의 정말 피 같은 돈을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